앞서 보신 대로 오늘 정부가 13월에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연말정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말과 같이 달라졌나요? 네, 우선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방침과 일치한다는 것이 세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었는데요. 이번 보완책이 적용되면 이들 중 98.5%의 부담이 전액 해소됩니다. 나머지인 2만 7천 명도 세부담 중과분의 90%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 주요 내용들은 이미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번 보완 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 국회에서는 현행 15%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보완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 대책에서 빠졌는데요. 근로소득세액 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들이 세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다는 지적이 참 많았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습니까? 네, 독신자들이 주로 받게 되는 표준세액 공제 금액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독신자들이 1년 동안 받게 되는 혜택이 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표준세액 공제는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정해진 금액을 세액 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근로자가 간이 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원천 징수 방식도 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 보완 대책은 원천 징수세액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 징수해서 연말정산 때 환급과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천 징수액을 많이 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든 원천 징수액을 적게 내서 환급을 적게 받든 세금을 토해내는 결정세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세정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여야가 논의를 거쳐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다음 달 급여 지급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원천 징수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보완 대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급여 수준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상인 산출세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15%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 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책 적용이 어렵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